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판 이동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랑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백지복습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판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멘틀 대류, 두 번째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섭입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죠. 왜 섭입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능동적인 표현을 쓰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해양판이 이렇게 사실 섭입하면서 암석권이 두께가 그대로인 게 아니라 점점 암석권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선생님 조금 극단적으로 썼는데요. 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마치 능동적으로 이 친구들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추가 달린 듯이 쑥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섭입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사실 얘가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3번 섭입하는 해양판이 많은 곳, 즉 수렴형 경계가 많이 발달한 곳은 판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판의 이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90% 이상 영향을 미칩니다. 얘네들은 10% 미만입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멘틀 대류는 마찰력으로 작용해서 판의 이동을 저지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외국에서는 그렇게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뿐이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멘틀 대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고요. 모든 모의고사 문제들을 최근에 나온 것들 잘 살펴보면 섭입대가 많은 곳이 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경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판의 경계 세 가지 우리 배웠었죠?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그리고 수렴형 경계 종류들 좀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플룸 구조론을 배우는데 자,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판 내부에 있는 어떤 화산이 있어요. 판 내부에 경계가 아닌 내부에 화산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이 상승해서 올라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세한 것들은 PPT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섬의 이동을 보면서 판이 어떻게 이동하냐를 살펴볼 수 있고요. 열점이란 것은 판 이동의 척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거 영상을 다 찍었는데 녹화가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거든요. 같이 그래도 힘차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 다 설명했었는데 여기 한번 선생님이 넘길 테니까 한 번씩 일시정지하면서 찍어도 되겠습니다. 발산형 경계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자, 보존형 경계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 거의 없고요.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 하나 외워줘야 되는데요. 미국에 위치한 LA 쪽 샌안드레아스 단층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 자, 해구는 수십 6km 이상의 골짜기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경계에서 또 세 가지로 나뉘죠. 해양판, 대륙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판을 움직이는 힘 첫 번째 멘틀 대류에 의한 힘, 그리고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면서 밀어내는 힘, 그리고 섭입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이렇게 좀 배우면요. 자, 그럼 실제로 마지막 세 번째가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죠. 섭입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려면 수렴형 경계가 많아야 됩니다. 수렴형 경계가 많은 곳이 곧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른 곳이겠죠. 그럼 여기 볼게요. 남아메리카 판 3cm 퍼년, 오스트레일리아 판 7cm 퍼년. 여기가 수렴형 경계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다. 자, 나스카 판 보겠습니다.
동태평양 중앙해령에서 3,300만 년 동안 이 정도나 이동했는데 동일 시간 동안 대서양 중앙해령에선 이 정도밖에 이동 안 했네요. 왜 그럴까? 수렴형 경계가 없죠. 대서양 중앙해령은 수렴형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빠르다라는 거. 그런데 이 경계에서의 지진과 화산은 설명이 가능했는데 이 판의 내부에 있는 열점들은 설명이 좀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 구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섭입하는 판이 있는데 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암석권의 두께가 두꺼워지죠.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약 670km 정도에서 쌓이게 됩니다. 차가운 플룸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기둥 모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둥 모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가 외핵이고 여기가 멘틀인데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 있는 물질이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 있는 물질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외핵 물질이 아니라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마그마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마그마를 형성하게 되면 여기서 그 마그마가 올라와서 계속 화산을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마그마가 계속해서 생성돼서 화산을 만들어내는 지점인 열점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 가열시킨 다음에 잉크를 넣으면 위로 쭉 올라온다. 그래서 뜨거운 플룸에 대한 실험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단골 그림인데요. 딱 4개 나옵니다. 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대서양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차가운 플룸은 아시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좀 잘 알아두시고 각각의 지역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피파의 속도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뜨거운 플룸은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데요. 자, 피파의 속도 편차. 피파가 평소보다 그 일반적인 것보다 속도가 크냐, 일반적인 것보다 속도가 느리냐를 판단하는 것은 자, 이 색깔을 보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파의 속도가 그러면 여기서 어두운 지점은 느리네요. 자, 피파의 속도가 느린 지점이네요. 피파 속도가 느리다. 아, 그러면 속도가 느린 것은 밀도가 낮을 때 속도가 느린데, 아, 그러면 온도는 높은 곳이다. 아, 피파의 속도가 느린 곳에 뜨거운 플룸이 있고 피파의 속도가 빠른 곳에 차가운 플룸이 있구나. 그러면 차가운 플룸은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낮고 밀도는 높고 피파의 속도는 높다라는 것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6% 피파의 속도가 빠르네. 아, 여기에 콜드 플룸, 차가운 플룸들이 모이는 곳이겠네요. 670km 쪽.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룸 테토닉스 좀 보시고요. 열점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의를. 판 내부에 고정되었습니다. 판 내부에 고정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그마를 분출하는 지점이지 여기가 화산은 아닙니다. 마그마를 분출시켜서 화산을 만들어내는 지점이니까 이 화산 밑에 있겠죠? 여기가 열점입니다. 열점은 고정되어서 이동하지 않지만 얘가 만들어낸 화산은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여기 그리고 화산 열점이 만들어낸 그 화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북북서, 서북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열점이 어디 있죠? 여기에 열점이 위치하죠. 이쪽에 열점이 위치하는데, 자, 지금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여기서 열점이 화산을 만들어내고 판의 이동에 따라서 위로 이동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이동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판의 이동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북북서에서 서북서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네는 갑자기 이렇게 서북서로 이동하고 또 하나 찍어내고 또 서북서로 이동하고 하나 찍어내고 하나 찍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즉 엠페로 화성군이 만들어질 때는 북북서 방향으로, 하와이 열도가 만들어질 때는 서북서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판구조론에서의 모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플룸 텍토닉스에서의 모형이겠죠. 자,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열점 표시가 어떤 교과서들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교과서들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모의고사 문제들도 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곳을 알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열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에서 드러난 화산은 열점이 아니다. 이 화산의 기원이 되는 마그마를 생성시키는 곳 어딘가가 열점이다.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고정된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태평양 어느 지역의 판 경계 주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해령, B는 보존형 경계, 그럼 A는 발산형 경계겠네요. 볼게요. A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 존재하죠. C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이 계속 잡아당기니까 이 판 전체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나중에는 해령까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 맞고요. 화산 활동은 발산형 경계가 보존형 경계보다 활발합니다. 정답은 5번. 그림 가와 나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다. 자, 진앙 분포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앙이라고 할 때 자, 지진이 발생한 이 내부의 지점을 지진의 원인이 되는 지점, 진원이라고 하고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 진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위로 지표까지 올려서 지표에 표현되도록 나타낸 게 진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 있네요. 진원 깊이가 300km보다 깊으면 수렴형 경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자, 판의 종류는 여기서는 이제 조금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얘 태평양판, 나스카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 이렇게 있었죠. 아프리카의 이쪽에 이제 동태평양 중앙 해령도 동태평양 열곡대도 있었고요. 동태평양이 아니라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었고요. 자, 기역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판, 수렴형 경계니까 맞는 말이겠죠. 니은의 하부에는 외액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상승하는 플룸 존재하겠죠. 여기 디귿, 진원의 평균 깊이는 기역이 니은보다 깊은 것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판의 경계네요. 지역 A의 하부에는 상승하는 플룸 있겠죠. 외핵 멘틀. 니은, 지역 B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 존재하죠. 수렴형 경계니까. 디귿, 암석권의 평균 두께는 B가 C보다 두껍다. B는 대륙판이 있는 지점이죠. 자, 참고로 대륙 지각은 35km 정도고 C는 해양지각 5km고 그리고 암석권의 두께도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술적으로만 봐도 한 20에서 30kg는 더 두껍겠네요. 그러면 B가 지역 C보다 두꺼운 게 맞죠. 정답은 5번.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이죠. 그러면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할 수 있죠. 세 가지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니은,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이 대륙 지각의 평균 연령보다 적은 이유. 해양 지각에서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면 해구에서 소멸한다는 거. 판의 생성이 일어났지만 해구에서 소멸이 일어나므로 해양 지각은 나이가 2억 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이유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룸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또 플룸 구조론이네요.
자, 여기 봅시다. 화산섬이 있는 곳이니까 온도는 높고 밀도는 낮고 피파의 속도도 느리겠죠. 근데 기역은 주변부보다 니은이 주변부보다 상대적으로 뜨거운 곳이니까 기역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밀도는 높고 피파의 속도는 높게 나타나겠네. 보겠습니다. A는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서 형성된다. 맞는 말이죠.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네요. 맞죠? 디귿. 내핵과 외핵이 아니라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생성되는 거죠. 정답은 3번. 가는 플룸 구조 모식도. 이거 외우랬죠? 여기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있었고요.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가 태평양이었습니다. A는 그러면 동아프리카네. 아프리카면 니은에 해당하죠. 니은.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은 같은 방향과 속력으로 판과 이렇게 운동할 수 있지만 열점 자체는 그 자리에 고정이니까 아니죠. 디귿.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에서 생성되죠. 그리고 뜨거운 플룸이 대규모라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플룸에서 열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상황 지금 볼 수 있죠. 지진파 단층 촬영 사진. 자, 피파의 속도가 여기가 지금 보니까 피파 속도가 빠르네. 그럼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이니까 여기는 차가운 플룸이 있는 곳이고 A는 뜨거운 플룸이 있는 곳이겠네요. 기역이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북서쪽이네요. 아니고요. 지진파의 속도는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빠르다. B 지점 속도 빠른 거 알 수 있죠. 맞죠. 디귿. 기역은 화산섬은 뜨거운 플룸에 의해 생성된 거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차가움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 얘는 뜨거운 플룸이겠네요. 얘는 차가운 플룸이겠네요. 아시아니까. 아시아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기억. A는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 형성된다. A는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 형성되는 거 맞고요. 여러 화산을 형성하는 거 방금 대규모로 일어난다 설명했죠. 디귿. 기역을 형성한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열점은 고정되어 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물어보면 맞을까요? 열점에서 생성한 화산은 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맞겠죠? 태평양판에 위치한 열점들에 의해 형성된 섬과 해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B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형성된 거 맞겠죠? C. 자, 이거는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멘틀 물질이 결국 상승한 거죠.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되면 현무암질 마그마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현무암 분포한다. 맞고요. 디귿.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지금 북서쪽이죠. 정확히 말하면 북북서니까 정답은 3번.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다. 얘 뜨거운 플룸, 얘는 차가운 플룸. 얘는 아시아고 얘는 태평양이겠네요. A는 뜨거운 플룸 맞지 않죠? B에 의해 여러 개의 화산이 형성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내핵, 외핵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핵과 멘틀의 경계입니다. 정답은 2번. 플룸 구조, 플룸 상승률을 관찰하기 위한 모형 실험이네요. 자, 기억. 플룸 상승률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주변의 찬물보다 밀도는 작다고 했습니다. 아니고요. 디귿. 잉크가 상승하기 시작 지점은 지구 내부에서 내핵과 외핵이 아니라 외핵과 멘틀 여러 번 얘기하죠. 정답 1번. 4월 학평 3번이네요. 자, 기억, 니은 비교하겠습니다. 속도, 기억은 빠르네. 속도가 피파 속도 빠르면 밀도가 높은 거고 온도가 낮은 거. 여기 차가운 플룸. 그럼 니은은 속도 느리고 밀도 낮고 온도는 높으니까
뜨거운 플룸이 있겠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참고로 얘는 지금 화산이 있는 지점이니까 A라기보단 얘는 B에 가깝네요. 기억! A 구간에는 판에 수렴형 경계가 있는 거 맞죠? 여기 해구 보이니까 수렴형 경계 있으니까 동그라미. 온도는 기억보다 니은 지점이 높다? 그렇죠. 뜨거운 플룸이 있으니까 높죠. 나는 B 구간의 지진파 속도 분포 맞죠? 정답은 5번. 그림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하와이와 그 주변 해산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은 이쪽으로 기역 쪽으로 가고 있지만 옛날엔 니은이었고 이제 기역이 현재의 방향이네요. A 지점에는 멘틀 대류의 하강류, 수렴형 경계니까 하강류 있겠죠. 니은 B 지점의 화산은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쵸? 열점이 있는 곳. 디귿 B 지점에서 화산의 이동 방향은 지금은 B 지점에서 기역이다. 맞죠? 정답은 5번. 3월 학평 14번입니다. 평균 온도. 이거 피파 속도 편차 보고 빠르게 비교하겠습니다. 자, 기억. 속도가 어떻죠? 속도가 빠르네. 그러면 밀도도 높고 온도는 낮은 지점. 여기 속도 느리네. 니은은. 그러면 밀도 낮고 온도는 높은 지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온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다? 낮은 거 맞죠? 디귿 지점에서는 디귿 지점도 지금 피파의 속도 편차가 낮으니까 피파의 속도 편차가 작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온도가 높은 지점이겠네요. 디귿 지점은. 왜냐면 속도가 작다는 건 밀도가 작다는 거고 온도는 높은 지점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플룸이 상승하고 있겠죠. 상승하면 뜨거운 플룸, 하강하면 차가운 플룸이었죠. A 하부에는 압력 감소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정답률이 왜 39%밖에 안 되지? 보겠습니다. A 아시아. 왜냐면 하강하는 플룸이 있으니까. B는 태평양입니다. 자, A는 차가운 플룸 맞죠? B에 의해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얘는 화산이죠? 호상열도인가? 자, 호상열도 조건 두 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2번 조건은 충족하지만 수렴형 경계가 아니네. 호상열도 아닙니다. 디귿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의 경계에서 B가 생성된다.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가 아니라 멘틀과 외핵의 경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24년 10월 학평 2번 보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본다. 지진파 속도 편차가 큰 곳 여기 볼게요. 속도 편차 크니까 밀도도 크고 온도는 작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지진파 속도 편차 작으니까 밀도도 작고 온도는 높고 기억에 뜨거운 플룸이 있고 니은의 차가운 비읍의 차가운 플룸. 니은의 차가운 플룸이 있겠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온도 지점은 기억이 온도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다. 온도는 더 높네요. 맞고요. A는 판의 수렴형 경계에 위치한다. 자, 온도가 높은데 수렴형 경계일 수가 없죠. B의 하부에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 자, B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차가운 곳인데 따뜻한 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능 4번. 책상에 종이를 고정시킨 후 종이 위에 점을 찍는다. 여기 그러면 종이 위에 점을 찍었으니까 여기는 10점이겠네요. 나 그림과 같이 가의 종이 위에 10점 위에 투명 용지를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방위를 표시하고 이 투명 용지 덧댄 거에 A의 위치에 점을 찍는다네요. 10점 위에 점을 찍었으니까 얘는 화산을 의미하겠네요. 투명 용지를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시키는데 다 이쪽으로 이동했네. 그러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겠죠? 왜냐면 1번 찍은 거, 2번 찍은 거, 3번 찍은 거, 4번 찍은 거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과정을 반복해서 여기 나타낸 거 보입니다. 자, 기억은 10점에 해당한다. 맞죠? 니은. 다는 판이 이동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자, 일정 거리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그리고 북동쪽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열점과 플룸 구조론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마그마의 생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잘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